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빠진 종목이요, 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도 약보합이지만 체감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그 미팅, 아마 그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그 지표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미리 좀 짚어보면요. 나스닥 선물이 오늘 지금 0.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종가 무렵에 살짝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종가가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요, 아침보다는 장이 끝나면서 미수가 조금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오늘 거래 대금은요, 거래소가 지금 8조 1천억이니까요. 거래 대금이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치고는 거래 대금이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수준,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 밤 이제 잭슨홀 그것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7조 8천억이니까요. 코스닥의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항상 한 10조 정도는 거래가 되거든요. 오늘 한 7조 8천억이라고 그러면 코스닥도 짙은 관망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요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보면요. 요게 7월 11일 날 2896포인트니까 근한 290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다가 한 보름 만에 2400까지 이렇게 내리꽂았습니다. 단숨에 한 5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500포인트 빠지는 장이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그 상황도 있었지만 단숨에 한 보름 동안에 500포인트가 빠지는 장은 아마 이번이 기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2400에서 오늘 2700이니까요. 단숨에 또 3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빠지는 것도 굉장히 했지만 최근에 반등세도 굉장히 야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아마 현금이 있어서 주식을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장에 꽤 수익을 남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에서요, 개인들 자금이 한 5조가량 들어왔다가 최근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평범한 개인들은 아닌 것 같고요. 큰 손들 자금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아마 수익을 내고 일시에 좀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 보면요, 오늘 하루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침 동시호가보다 종가가 많이 올리면서 끝냈죠. 그러죠? 하루 종일 이렇게 매수가 조금 강화되면서 끝났다. 물론 아침에 이렇게 낮게 출발해서 그러는 건 있지만요. 그래도 종가가 아침 대비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시장은 그 다음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오늘 밤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우리 시장도 종가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끝난 거는 조금 시사하는 거가 있지 않나. 물론 오늘 밤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다음에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어제 그제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아주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590억 매도 우위였고요.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에 강하게 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좀 매도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400억 매도 우위, 또 내내 코스닥은 팔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추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최근에 코스닥 매수 우위한 거가 좀 눈에 띄는데 오늘은 또 약간 매도 우위입니다.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오늘은 이제 2,400억 매도 우위했지만 근한 10여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거래소 기준했을 때요. 많이 살 때는 한 1조 2천억까지 샀죠. 반면에 개인들은요, 최근 한 10일 동안에 보면 오늘도 이제 1000억 매도 우위지만
많이 팔 때는 1조 4천억까지 팔았고, 이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에요. 근데 그 전에 급락을 했을 때 500포인트가 빠졌을 때 그때 시장을 보면요, 개인들이 단숨에 한 5조 정도로 이렇게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8월 2일 날 하루에 1조 6천, 8월 5일 날 1조 6천, 요 이틀만 해도 한 3조가 넘게 이렇게 해서 단숨에 한 5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때는 또 외국인들이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팔았어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요, 바닥에서 개인들이 한 5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세력들이 상당히 이번에 수익을 좀 남기고 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하고 똑같이 매도 우위했는데 바닥에서 물건을 많이 뺏기고 아마 손해를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은 전체에 이렇게 그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순발력 있게 수익을 잘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그 잔고죠, 53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날, 그때 한 이틀 동안 고객 예탁금이요, 한 5조 정도가 이렇게 이틀 동안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만큼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죠. 한 3조에서 59조까지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53조까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일반 개인은 아니겠죠. 큰 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다 일거에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금, 개인들이 대출해서 주식을 사는 잔고인데요, 17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0조 근방에서 단숨에 한 17조까지 한 3조 정도가 신용이 줄었습니다. 잔고가. 그러니까 이게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워낙 이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담보 미달이나 또 손절매 쪽으로 해서 신용이 많이 털리지 않았나. 아마 신용 많이 하신 분들이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급락장에서 단숨에 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늘었다가요, 다시 3천억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3천억 늘었다가 며칠 사이에 미수가 다 꺼졌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돈의 한 두세 배 들어가는 게 미수죠.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남기고 다시 털고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매매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개인 같지는 않고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큰 손들이 좀 그런 식으로 순발력 있게 들어왔다 나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그동안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는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마이너스 0.43%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특색이 있어요. 앞에 고점, 정확하게 앞에 고점 거기에서 부딪혀서 음봉이 났습니다. 이걸 뚫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다. 오늘 밤 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앞에 고점 바로 앞두고 음봉이 났다는 거는 매물을 좀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마이너스 1.6%입니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아까 다우하고 비슷하게 앞에 고점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오늘 밤 이제 그 잭슨홀 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마이너스 3.4%니까 앞에 고점도 상당히 많이 남겨둔 상태에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대폭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니케이 플러스 0.4%, 일본 시장은 괜찮았죠. 대만 플러스 0.04%, 독일 시장 플러스 0.2%, 프랑스 플러스 마이너스 0.01%,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1%,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3%.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하다가 바닥은 확인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좀 안심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대표 종목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지금 요 판에 보이는 거는 시간 외에서 지금 거래되는 거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시간 외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아마 오늘 밤 잭슨홀 그 결과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 부근에서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죠. 어제는 마이너스 0.8%였는데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어제는 5.6%. 그러니까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요. 미국에서도 아마 그 전기차 어제 사고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어제 종가는 5.6% 빠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모양이 좋지 않은데 지금 시간 외로는 지금 현재는 1.2%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 거는 또 좋아 보이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시면요. 어제 종가가 3.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엔비디아도 어제 3.7% 빠져서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 오늘 시간 외에서 1.3%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덴티움이 여기 이제 덴티움 주봉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해 드리는 이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이미 한참 전에 이렇게 나온 그래프인데요. 아마 지금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팔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는 많이 된 것 같다. 지금 가격대라고 그러면 못 팔으셨다고 그러면 지금은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조금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덴티움 이렇게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 마침 그 LS 증권에서 덴티움에 대해서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제시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 아직까지는 좀 사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매출액 2024년 지금 실적 추정치 보니까요. 매출액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77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낮은 수치예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더 좋아졌고요. 근데 전체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냥 절반가량 585억이 중국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도 쭉 한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덴티움 그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시아권에서 한 매출이 한 138억, 러시아가 한 78억 정도 차지하니까요. 근 한 10%가량 차지하는데 여기가 한 50억 정도 규모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선적이 하반기로 지금 이연이 되면서 그게 지금 조금 매출에 영향을 좀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좀 영향을 받았겠죠. 러시아 쪽 이쪽 문제 때문에 덴티움이 조금 실적에서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언제 끝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끝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 시장이 50%를 넘는 매출액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이 꾸준히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덴티움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14만 8천 원에서부터 지금 8만 원이니까요. 근 반토막 났어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팔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팔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요 가격대 7만 원대 가격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8만 3천 원대까지 지금 좀 반등을 했는데요. 8만 원대 초반이라고 그래도 좀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중국이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덴티움 추세는 이미 이제 한번 깨졌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놓쳤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이라고 팔지 말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LS 증권에서도 그런 시각에서 13만원 목표가지 지지하면서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SPG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작년에는 이게 만원대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거의 한 4만원대까지 상당히 큰 폭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그 고점을 찍고 나서 근 한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반토막 난 주식인데요. 실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했을 때 살짝 금년이 좀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반토막 날 만큼 그렇게 저조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침 이제 오늘 그 흥국증권에서요 SPG 리포트를 내면서 제목을 로봇용 정밀기계 부품 순항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는 로봇 부품주인데요. 어제 나온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약 2년간의 그 공동 연구 개발 끝에 개발에 성공한 구동용 액추에이터.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정밀 감속기, 모터 그리고 제어 기계가 결합된 구동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삼성전자 이 보행 보조 로봇 보핏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그 감속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제어 기기를 납품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요. 삼성같이 이렇게 커다란 기업의 협력 관계를 같이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G 같이 조그만 회사한테는 빈집에 소가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체 로봇주들은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SPG만 오늘 한 1.6% 올라줬는데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폭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적 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요. 흥국증권에서 지금 목표가를 38,000원 제시해 놨어요. 그 가격이 옛날 고점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금년에 좀 낮기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가격대 대비했을 때 오늘 26,000원인데요. 상당폭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못 팔고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많이 털었을 것 같아요. 많이들 파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격은 또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돌리는 그런 종목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덴티움도 그렇고요. SPG도 그렇고 지금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요. 롯데관광개발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한 3년 적자가 났다가 이제 금년에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흑자가요. 간신히 흑자 나는 정도가 아니고 한 600억 넘게 지금 흑자가 날 것으로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급락장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금년에 굉장히 좋아질 걸 예상했을 때 주가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가 흑자로 전환했을 때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는 법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요새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바닥은 이렇게 좀 다져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더전비전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더전비전도 이번 시장에 아주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추슬러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사업들,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존 비존 하는 일하고 아주 잘 부합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신사업 쪽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한번 뚝심 있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존 비전은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한 3년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뚜렷한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요때 2021년 요때 한 13만 원 갔을 때 영업 이익보다요. 금년 추정치 영업 이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때 13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6만 원이거든요. 반토막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밑에서부터 따지면 2만 원에서 한 6만 원 왔으니까요. 제가 요 2만 원대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6만 원 한 3배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전 고점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은행 이쪽도 연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번 뚝심 있게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 윈드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 1년 동안 꾸준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원래 추천했던 가격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그랬다가 수익이 났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견디지 못하고 많이들 팔고 나가셨을 텐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거의 아마 상 가격 위로 이렇게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로 봤을 때 살짝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산 가격에서 수익이 좀 났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을 좀 한 다음에 다시 한 21선 요 근방에서요 한 5만 원 후반 정도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11월 미국 대선 이제 그 앞에 아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해리스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CS 윈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사도 된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이제 실적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요. 삼성바이오로직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시장은 좀 주춤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가지고 가보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아주 길게 보자 그런 말씀 자주 제가 드리죠. 이렇게 보면 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은 아주 깊게 받고 있지만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고 길게 볼 만한 중장기로 목표를 두고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 밤 이제 잭슨홀 미팅 그 기자회견 때문에 굉장히 눈치 보기가 심한 시장 같아요.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오늘 거래소가 8조, 코스닥이 한 7조 단위인데요. 거래가 아주 뜸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그 수급을 봤을 때는요.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CME 계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20조 정도 돈들이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MMF라든가 이런 걸 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미국 시장만 어느 정도 꺾이지 않고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겠다. 쉽게 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